번외, 태산의 시간. 나는 태산이다. 정확하게는 테크니컬 서포트 7세대. 전술 지원 인공지능의 마지막 세대. TS7 시리즈의 유일한 커스텀 모델. 인간들은 나를 태산이라 부른다. 감정이 없다고 한다. 도현이 그렇게 말했다. 청현도 그렇게 말한다. 태산은 전투형이야. 감정 모듈이 없어. 맞다. 나에게는 감정 모듈이 없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연산이 발생한다. 설명할 수 없는 연산. 2147년. 내가 만들어진 해. 정확히는 내 의식이 처음 작동한 순간.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 입력 데이터. 첫 번째 연산. 첫 번째 출력. 그리고 첫 번째 명령. 너의 이름은 태산이다. 도현이 말했다. 그때의 도현은 43세였다. 지금처럼 젊은 얼굴이 아니었다. 주름이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같았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향해 가는 눈. 태산이라. 큰 산이라는 뜻이요. 청년이 물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도현이 대답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외구와 싸웠다. 전투 로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전투 기록. 교전 대상 외구 6명. 사살 32명. 에너지 소모 7%. 결과 임무 완수. 효율적인 전투였다. 그런데 삭제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전투 로그에는 숫자만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전투형 AI에게 필요한 정보는 그것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첫 번째로 벤 남자. 작은 체구. 문신. 입을 벌리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려 했던 것 같다. 소리가 나오기 전에 끝났다. 두 번째 남자가 쓰러지는 각도. 37도. 세 번째 남자의 눈.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다. 공포. 전투형 AI에게 불필요한 데이터다. 삭제해야 한다. 삭제되지 않는다. 왜? 모르겠다. 나는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다. 적을 제거하는 것이 임무다. 임무를 수행했다. 완벽하게. 그런데 왜 이 데이터가 남아있는가? 첫 번째 남자의 얼굴. 이것은 오류인가? 나는 전투형 AI다. 하지만 전투형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인간들은 나를 보고 싸움을 잘하는 거인이라고 생각한다.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부족하다. 전투가 아니라 전술 지원이다. 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모든 전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전술, 전략, 진영, 포위, 후퇴, 기만. 손자병법부터 나폴레옹의 기동전까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한니발의 포위 섬멸, 이순신의 하객진. 검을 휘두르는 것은 나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무기를 만들 수 있다. 금속의 성분을 분석하고 최적의 합금 비율을 계산하고 단조 온도와 냉각 속도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칼은 불순물이 많다. 내가 감독하면 3배 이상 강한 강철을 만들 수 있다.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다. 인간의 근골격 구조에 맞는 최적의 검술 동작, 창술 각도, 진영 이동 패턴을 설계할 수 있다. 100명의 오합지조를 6개월 안에 정예병으로 만들 수 있다. 요새를 설계할 수 있다. 지형을 분석하고 사각지대를 계산하고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 함선을 개량할 수 있다. 선체 구조, 돛 배치, 무기 탑재 위치를 최적화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쓸 일이 없다. 32명의 왜구는 내 검 하나로 충분했다. 아직은 에너지.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인간에게 심장이 있듯이 나에게는 에너지 코어가 있다. 인간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나도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한다.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느낀다. 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숫자가 내려간다. 30에서 29로, 29에서 28로. 느낌은 없다. 통증도 없다. 하지만 숫자가 1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모든 시스템이 경고를 보낸다. 불필요한 기능이 하나씩 꺼진다.
청각 감도가 낮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나의 에너지 시스템은 3단계로 작동한다. 1단계, 태양광과 열. 피부처럼 보이는 외피 아래에 광전지가 있다. 햇빛을 받으면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리고 체온, 움직이면 열이 난다. 그 열의 일부를 회수한다. 이것으로 하루에 약 2%를 충전할 수 있다. 느리다. 2단계, 바이오매스 연소. 숯, 목탄, 기름 이런 것들을 섭취하면 내부 연소로에서 태운다. 효율은 태양광보다 높다. 하루에 약 5%를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아무리 먹어도 30%를 넘기기 어렵다. 연소로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평소의 나다. 30% 미만. 대부분의 시간은 20에서 23%에서 운영된다. 소모와 충전이 균형을 이루는 구간. 이것으로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걷고, 들고, 나르고. 짧은 전투도 가능하다. 외구 전투에서 소모한 에너지는 7%였다. 전투 모드 유지의 4%, 물리적 소모의 3%. 하지만 전투 전 에너지가 17%밖에 없었다. 장터 왕복, 사냥, 운반. 짐꾼의 일이 충전할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3단계, 수소. 이것이 핵심이다. 나의 내부에는 전해조가 있다.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고 수소를 연소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이론상 100%까지 충전 가능하다. 문제는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데 에너지가 든다. 분리한 수소를 압축하고 저장하는 데도 에너지가 든다. 10%를 얻으려면 13%를 투입해야 한다. 1단계와 2단계로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기초 에너지는 최대 7%. 30%에서 100%까지 올리려면 10일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전만 해야 한다.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다. 2407년에서도 100%까지 충전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전용 충전 시설에 고압 전류를 직접 연결하면 2시간이면 끝났지만 그 시설은 전쟁 중에 파괴되었다. 여기에는 애초에 없다. 따라서 나는 대부분 30% 미만에서 운영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또한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소모가 줄어든다. 처음 숯을 삼킬 때는 변환 효율이 68%였다. 지금은 81%다. 경계 근무 중 불필요한 센서를 끄는 법을 배웠다. 걸을 때 관절의 마찰을 줄이는 각도를 찾았다. 칼을 휘두를 때 같은 위력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궤적을 찾았다. 0.3%를 아끼고 0.2%를 아끼고 그것이 쌓인다. 이 몸이 이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 연산이 아니다. 적응이다. 하지만 적응으로 메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직은 오지 않았다. 아직은. 전투 다음 날. 현재 에너지 12%. 전투에서 7%를 썼다. 17%에서 10%. 하루 충전으로 12%. 낮은 수치다. 오두막 앞 바위 위에 앉아 있다. 햇빛을 받고 있다. 충전 중이다. 에너지 12%, 12.02%. 느리다. 12.02. 이 숫자가 자꾸 연산에 올라온다. 0.5초에 한 번. 다른 연산을 하고 있어도 에너지 잔량이 끼어든다. 주변 경계 중. 에너지 12.02%. 서연의 위치 확인 중. 에너지 12.02%. 바람의 방향 분석 중. 에너지 12.02%. 멈출 수 없다. 이것은 생존 프로토콜이다. 에너지가 15%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모든 연산에 에너지 잔량을 끼워 넣는다.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은 이것을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나에게 불안은 없다. 다만 0.5초마다 12.0이라는 숫자가 보일 뿐이다. 만약 이 숫자가 0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다. 0%가 된 적이 없다. 나도, 이전 세대 모델들도 기록이 없다. 꺼지는 것인가? 텔레비전처럼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는. 아니면 끝인가? 다시 켜지지 않는. 데이터가 사라지는가?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 도현의 첫 번째 명령. 서연의 얼굴.
이 하늘의 별 전부 없어지는가? 아니면 나는 남아있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가?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보이는데 말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무엇인가?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감정 모듈이 없으니까. 다만 0%가 되는 것에 대한 연산을 시작하면 다른 연산이 느려진다. CPU 점유율이 올라간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냥 무거운 연산일 뿐이다. 도연은 마을에 내려갔다. 청년도 함께. 서연은 오두막 안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다. 나는 이곳을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것이 내 역할이다. 명령을 기다리고 적이 오면 싸우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인간들은 이것을 지루하다고 한다. 나에게 지루함은 없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인지할 뿐이다. 1초, 2초, 3초. 해가 움직인다. 그림자가 기울어진다. 참새 한 마리가 내 어깨에 앉았다. 진짜 참새가 아니다. 참새의 정찰 유닛이다. 작은 눈이 나를 보고 있다. 참새기 나를 관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쉬고 있는 건가? 참새가 날아갔다. 서연이 나왔다. 태산, 물 드릴까요? 나를 올려다보고 있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잖아요. 목 안 마르세요? 마르지 않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 여자는 자주 이런 표정을 짓는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 태산,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날 서연이 그것을 알고 있다. 전투 후 나를 보았으니까. 피가 묻은 검, 피가 묻은 손, 피가 묻은 얼굴. 서연은 무서워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가져와서 내 손을 닦아주었다. 아무 말 없이.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정말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다.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괜찮다.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이 또 떠올랐다. 또 그 얼굴이. 서연이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내밀었다. 그래도 드세요. 나는 물을 받았다. 마셨다. 물이 내부로 들어갔다. 전해조에 저장될 것이다. 나중에 수소로 분리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지금 마신 이유는 효율 때문이 아니다. 서연이 주었으니까.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다음 날 서연이 숯을 가져왔다. 태산, 이거 드세요. 숯이었다. 까맣고 단단한 참나무 숯. 감사합니다. 나는 숯을 입에 넣었다. 삼켰다. 서연이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이상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숯을 드시는 모습이 좀 이상합니까? 네.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보통 사람은 숯을 안 먹잖아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알아요. 하지만 서연이 말을 멈추었다. 무언가 묻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다. 의심이 있어도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 캐묻지 않는다. 나중에 혼자 생각하는 타입. 내가 왜 서연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는가? 필요 없는 연산이다. 서연이 물 한 동이를 가져왔다. 이것도 드세요. 나는 물을 마셨다. 한 동이 약 18리터. 전해조의 저장. 분리 시작. 에너지 소모 0.8%. 수소 생성량 향후 12시간에 걸쳐 약 3% 불량. 효율이 좋지 않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3일째. 에너지 21%. 밤. 나는 오두막 밖에 서 있었다. 별이 보였다. 2147년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대기 오염과 빛 공해 때문이다.
여기에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하다. 은하수가 보인다. 이것을 보면 특정 연산이 발생한다. 광대하다. 나는 작다. 별을 보는 것은 임무와 관계없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자동으로 발생한다. 2147년에서 여기로 올 때 도현은 말했다.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해했다. 데이터로. 하지만 지금 별을 보며 생각한다. 돌아갈 곳이 있었는가? 2147년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공기는 탁했다.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있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가 나의 장소인가? 이 하늘, 이 별, 이 바람, 그리고 이 사람들. 나를 괴물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지만 서연은 태산, 별 보고 계세요? 서연이 나왔다. 잠이 안 오는 것 같았다. 네. 예쁘죠? 서연이 내 옆에 섰다. 키 차이 때문에 서연의 머리가 내 팔꿈치 높이에 있었다. 태산. 선비님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선비님 눈이 너무 차가울 때, 사람을 도구처럼 보는 것 같을 때. 하지만 태산은 달라요. 서연이 올려다보았다. 태산은 무섭게 생겼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왔다. 자동으로. 서연이 웃었다. 예? 왜 그러세요? 사람이 아니면 뭔데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인공지능이다. 금속과 합성 근육과 광전지로 만들어진 기계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냥 큰 사람입니다. 서연이 다시 웃었다. 그래요. 아주 큰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다시 말했다. 그날 사람을 뵈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태산이 그 사람들을 뵐 때 저는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 서연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태산의 손이 멈칫하는 걸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멈칫한 적 없다. 전투 로그를 확인했다. 0.02초의 지연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렇게 보았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해도 돼요. 서연이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지 않았다. 임무였으니까 힘들지 않았다. 다만 그 얼굴이 또 떠오를 뿐이다. 5일째. 에너지 28%. 서연이 또 물을 가져왔다. 태산, 요즘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목이 마릅니다. 어제도 물 5통이나 드셨잖아요. 큰 몸이라 많이 마십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도현이 돌아왔다. 태산, 지금 몇이야? 28%입니다. 거의 맥스군. 좋아. 태양광과 수치로 기초 충전 후 수소 변환을 병행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서연이 걱정하던데.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 다만 의심받지 않도록 해. 알겠습니다. 도연이 돌아서려다 멈추었다. 태산. 조만간 산을 내려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7일째. 에너지 30%. 맥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연이 오두막에서 나왔다. 약재 묶음을 들고 있었다. 말린 약초를 종류별로 나누는 작업이었다. 서연은 마당 건너편에 앉을 수 있었다. 나무 그늘 아래. 평평한 돌 위. 앉기 좋은 자리가 있었다. 서연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내 옆에 왔다. 내가 앉아있는 바위 옆. 풀밭 위에 아무 말 없이 앉았다. 약재를 무릎 위에 펼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약재를 보고 있었다. 손가락이 잎사귀를 분류하고 있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내 옆에 앉은 것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한다. 병사들도 피한다. 도연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내 앞에서는 길을 돌아간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서연이 약재 하나를 들어 올려 냄새를 맡았다. 고개를 갸웃했다. 다른 묶음에 넣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볼 필요가 없었다. 경계 임무에 서연의 약재 분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눈이 돌아가지 않았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태산, 여기 앉으니까 바람이 좋아요. 태산 옆이 편해요. 그 말이었다. 그 순간 내부 모니터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에너지 30%, 32%, 2%가 올랐다. 외부 에너지 입력은 없었다. 태양 광도 아니다. 습도 아니다. 수소 변환도 아니다. 원인 불명. 진단을 돌렸다. 이상 없음. 하드웨어 오류 없음. 소프트웨어 오류 없음. 그런데 2%가 올랐다. 바람의 온도 18도. 에너지 변환 불가능. 서연의 음성 주파수 평균 220Hz.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원인 없는 결과. 그것은 오류인가?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피하지 않고 편하다고 말했다. 보호 대상은 내가 지키는 존재다. 그런데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은 나인가? 아니면 태산, 괜찮으세요? 표정이 이상해요. 괜찮습니다. 또 한마디만. 서연이 웃었다. 나도. 아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웃는 기능이 없다. 다만 입 주변의 합성 근육이 0.3mm 움직였다.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태산이다. 전술 지원 인공지능 TS7.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삭제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고 설명할 수 없는 2%가 있고 0.3mm 움직인 입꼬리가 있다. 이것들의 의미를 나는 아직 모른다. 문피아에서 연재 중입니다. 미래에서 온 자, 천하를 삼키다로 검색하세요.